저는 패딩 하나로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뜻밖의 감동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노르웨이 구조대원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구매한 패딩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 북부에서 구조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에릭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패딩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어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그의 이메일은 단순한 제품 리뷰가 아니었습니다. 내용은 점차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감동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한국에 패딩을 입어본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우연히 패딩 매장을 발견했어요. 겨울은 제게 특별히 중요한 계절입니다. 저희 가족은 노르웨이 북부에 살고 있어서 혹독한 추위와 늘 함께하고 있거든요. 두꺼운 옷이 일상이지만 겨울철은 여전히 제게는 부담스러운 계절이었습니다. 겨울은 춥고 옷은 무겁고 움직임이 둔해지고 활력도 떨어지기 쉬운 시기니까요. 한국에서 쇼핑을 하던 중 만난 매장 직원은 단순히 패딩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 꼭 맞는 옷을 찾아주겠다는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을 회상하면 아직도 직원의 세심한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어떤 환경에서 패딩을 사용하시나요? 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한 그는 제 생활 방식을 자세히 물어보며 저에게 적합한 제품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혹시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평소 출퇴근용으로 주로 사용하시나요? 추위를 많이 타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보통이신가요? 그는 마치 제 생활 패턴을 이해하려는 듯 꼼꼼하게 질문하며 제품들을 비교해 주었고 제가 고민하던 기능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패딩이 다 비슷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던 제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 직원의 열정과 진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다 보니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해졌고 어떤 패딩을 고를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고른 패딩은 한국의 대표적인 겨울 의류 브랜드 제품이었어요. 제품의 디자인부터 소재까지 모두 세련되었고 특별히 가벼운 무게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온성이 뛰어나다는 점도 중요했지만 제게는 활동성이 굉장히 큰 포인트였거든요. 노르웨이의 일상에서 두꺼운 옷을 입고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불편함은 항상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패딩을 입어보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이렇게 가벼운데 정말 따뜻할까 였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웃으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패딩은 한국 기술력이 녹아든 제품이에요. 입어보시면 아마 그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패딩이 단순히 가볍고 따뜻한 옷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정성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쇼핑 경험은 단순히 옷을 산 것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패딩이라는 옷 한 벌에 담긴 한국의 기술력, 직원의 세심함, 그리고 고객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태도는 제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며칠 뒤 패딩을 입고 한국의 겨울 거리를 걸어보았습니다. 한파 속에서도 몸은 따뜻하고 가벼워서 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눈발이 날리던 그날, 패딩의 방수 기능 덕분에 옷이 젖지도 않고 금방 마르는 모습을 보며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노르웨이에 계신 가족들에게도 이 패딩을 추천하고 싶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매년 겨울마다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고민했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이 패딩이라면 가족들도 더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노르웨이로 돌아갔습니다. 그 패딩은 저와 함께 긴 여행을 떠났고 북유럽의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제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이 그곳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이어졌고 점점 더 한국의 기술력과 열정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한국 패딩에 대한 첫 만남은 단순히 좋은 옷이라는 것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세심함, 그리고 진심은 단순히 제품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철학이자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단순히 옷 한 벌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은 새로운 영감과 관점을 제게 선물해 주었죠. 여러분도 혹시 겨울이 싫거나 더 따뜻하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한국의 패딩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단순히 따뜻함을 넘어 여러분의 겨울을 특별하게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노르웨이의 겨울은 그야말로 생존과 직결된 환경입니다. 기온이 영하 30도를 넘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차가운 북풍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위협이 될 때도 많습니다. 특히 산악 지역에서 활동하는 구조대원들에게는 더더욱 가혹한 조건이죠. 저는 패딩 하나를 사러 한국 매장을 찾았을 때까지만 해도 그 제품이 이토록 제 인생과 일을 바꾸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구매한 패딩은 우연히 얻은 기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출장 중 시간이 남아 서울의 한 쇼핑몰에 들렀을 때 유난히 눈길을 끌던 매장이 있었습니다. 겨울 시즌이라 그런지 화려한 조명 아래 전시된 패딩들이 쇼윈도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단순히 한국 제품에 대한 호기심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매장 안에 들어서자 직원은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정중히 물었습니다. 어떤 용도로 패딩을 찾으세요? 혹시 야외 활동을 주로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구조대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추위 속에서도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옷이 필요해요. 이야기를 들은 직원은 눈을 반짝이며 다양한 제품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일하는 환경과 필요를 세심히 고려한 뒤 몇 가지 제품을 추천해 주었어요. 그의 태도는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돕고자 하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것은 한 브랜드의 대표 패딩이었습니다. 직원은 이 제품의 장점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패딩은 일반적인 보온성뿐만 아니라 초경량 소재로 제작되어 장시간 착용해도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또 방수와 방풍 기능이 강화되어 눈보라가 심한 날에도 끄떡없습니다. 저는 설명을 들으며 처음에는 다소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렇게 효과적일까? 하지만 실제로 패딩을 입어본 순간 첫인상이 확 바뀌었습니다. 몸을 감싸는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은 기존에 입던 어떤 겨울옷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고, 활동성을 고려한 디자인은 마치 맞춤 제작된 옷 같았습니다. 노르웨이로 돌아온 뒤 그 패딩은 제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구조대는 주로 산악 지역과 설원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겨울철의 혹독한 환경을 항상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구매한 패딩은 기존에 사용하던 유럽산 겨울 장비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패딩의 보온성과 방풍 기능은 가히 놀라웠습니다. 영하 20도를 웃도는 추위 속에서도 바람이 몸으로 스며드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고, 심지어 땀이 차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입던 기존의 겨울 장비들은 보온성은 좋았지만 몸이 쉽게 땀에 젖어 오히려 더 추위를 느끼게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패딩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몸이 과열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로 감동받았던 점은 가벼운 무게와 활동성이었습니다. 구조대 활동 중에는 빠른 움직임과 기민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무거운 옷을 입으면 동작이 둔해질 뿐만 아니라 체력 소모도 커지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패딩은 마치 입지 않은 듯한 가벼운 착용감을 제공하면서도 격렬한 움직임을 전혀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방수 기능 역시 대단했습니다. 노르웨이의 겨울은 단순히 춥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눈보라와 얼음비가 빈번히 내리곤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방수 장비들은 시간이 지나면 물이 스며들어 불편함을 초래했지만 이 한국 패딩은 몇 시간 동안 눈과 얼음비를 맞아도 내부로 습기가 침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력의 차이가 이런 곳에서 드러난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새로운 패딩을 입고 나타났을 때 구조대원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디자인과 기능성을 칭찬하며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죠. 노르웨이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세련된 디자인도 한몫을 했습니다. 패딩이라고 하면 대체로 두껍고 투박한 느낌을 주는데 한국 패딩은 슬림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가미해 실용성과 미적 감각을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직접 패딩을 입어본 뒤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건 그냥 옷이 아니라 무슨 기술의 결정체 같아. 어떻게 이렇게 가볍고 따뜻할 수 있지? 그날 이후 제 동료들은 한국 패딩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몇몇은 온라인으로 직접 주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전통적으로 북유럽산 겨울 의류가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던 장비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패딩이 가진 경쟁력은 분명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은 북유럽산 고급 패딩은 대부분 고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패딩은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그 이상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세심한 디테일에서 패딩의 주머니 위치, 지퍼의 방수 처리, 긴급 상황을 대비한 작은 디테일까지 모두 실용적이고 현장감을 고려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응성은 한국 패딩은 단순히 추운 날씨를 견디는 것을 넘어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국 패딩을 통해 저는 단순히 좋은 옷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일상과 직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더 나아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세심함,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배려심은 그저 제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문화와 철학을 보여주는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동료들과 함께 한국 패딩을 입고 구조 활동에 나서면서 매 순간 그것의 증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겨울이 싫고 추위에 지치셨다면 한국의 패딩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단순히 따뜻한 옷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과 사고방식을 바꿀 특별한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노르웨이 북부의 겨울은 일종의 생존 게임과도 같습니다. 날씨는 매일 예측할 수 없고 한순간의 실수로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혹독한 환경이죠. 저는 한국에서 구매한 패딩이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저와 동료들의 생명을 구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구조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예보에도 없던 강력한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한 날이었죠. 저희는 산악 지역에서 조난된 등산객 2명을 구출하라는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기온은 영하 25도를 웃돌고 있었고 눈보라로 인해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조대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기 때문에 신속히 준비를 마치고 출동했습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철원 속에서 조난된 등산객들의 신호를 추적하며 이동하던 중 GPS 장비와 무전기가 강한 추위와 습기에 의해 점점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죠. 우리는 산속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구조 요청을 다시 보낼 방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강한 바람과 눈보라는 금세 우리의 체온을 빼앗아 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모두 두꺼운 방한복과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노르웨이의 극한 날씨는 그것마저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고장이 난 무전장비와 GPS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린 채 철원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대장인 요한이 다급하게 상황을 점검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라는 생각을 하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조난된 등산객을 구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이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저는 한국 패딩 속에 있던 숨겨진 기능들을 떠올렸습니다. 패딩의 지퍼 안쪽에는 응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긴급용 은박 담요와 구조 신호용 후각이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은박 담요는 조난된 등산객과 구조대원들의 체온 유지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패딩을 구매할 때 직원이 이 담요의 용도를 설명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모르니 응급 상황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은박 담요도 포함되어 있어요. 가벼워서 무게 부담도 없고요. 그때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할 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하지만 은박 담요는 눈 속에서 빠르게 체온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패딩에 달린 구조용 후각은 우리의 위치를 알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는 폭설 속에서 우리는 호각을 주기적으로 불어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소리는 멀리 떨어진 지원팀에게 전달되었고 결국 우리 위치를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 패딩이 없었다면 이런 기능들을 준비했을 리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패딩의 실용성과 기술력에 감탄하며 그날 밤 동료들과 구조 활동의 성공을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단순히 생명을 구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패딩은 우리가 한 제품을 넘어 한국의 기술력과 철학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한국 패딩은 단순히 따뜻하고 편리한 겨울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배려를 담아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돌아온 뒤
동료들과 함께 한국 패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장 요한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유럽산 제품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확실히 깨달았어.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야. 그들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배려심 깊은지 이번에 느낄 수 있었지. 그 후 구조대원들 사이에서는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와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직접 한국 패딩을 구매하기 시작했고 각자 새로운 경험담을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한국 패딩의 경험을 통해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패딩은 한 벌의 옷을 넘어 사람을 보호하고 배려하려는 한국의 철학이 담긴 결과물이었으니까요. 그것은 단순히 겨울옷이 아니라 혹독한 자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이제 저는 구조 활동을 떠날 때마다 이 패딩을 꼭 챙깁니다. 그것은 단순히 저를 따뜻하게 해주는 옷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저를 지켜준 동료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이 경험은 한국에 대한 저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라는 점을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죠. 여러분도 혹시 겨울에 대한 불편함이나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원하시나요? 한국 패딩은 단순한 겨울옷 이상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특별한 기술력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르웨이의 겨울, 그리고 산악구조 활동에서 한국 패딩이 준 경험은 단순히 따뜻한 옷 한 벌을 입었다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 패딩을 구매하면서 단순히 보온성과 기능성만 생각했었지만 결국 그것이 저와 제 동료들의 삶, 그리고 구조 활동의 방식을 바꿀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한국 패딩은 저에게 있어 단순한 겨울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를 이해하게 해주는 하나의 창문이었고, 동시에 사람의 삶과 안전을 세심히 배려하는 한국의 철학을 느낄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그 경험은 지금까지 제가 알던 겨울옷 혹은 북유럽 제품들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 패딩이 제 일상에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따뜻하고 가벼운 옷을 입게 되었다는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제가 사는 노르웨이 북부는 추운 날씨로 유명합니다. 겨울철, 저는 평소 두꺼운 외투와 방한 장비를 사용하며 매년 겨울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한국 패딩은 제게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선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보온성 덕분에 겨울에도 활동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구조 활동에서든 일상적인 외출에서든 한국 패딩은 늘 저를 따뜻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죠. 기존에 입던 겨울 장비들은 아무리 보온성이 뛰어나더라도 무거운 무게와 불편함으로 인해 항상 피로감을 줬지만 한국 패딩은 그 모든 단점을 완벽히 극복한 제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겨울철이 되면 산책이나 가벼운 트레킹조차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두꺼운 외투와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나면 이미 피로감을 느끼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패딩을 입고 난 후에는 이런 활동들이 훨씬 즐겁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가벼운 몸으로 산책길을 나서며 자연의 겨울 풍경을 즐기는 시간이 늘어났고, 가족들과의 겨울 나들이도 이전보다 더 자주 계획하게 되었죠. 더불어 한국 패딩의 다재다능한 기능성은 일상생활에서도 제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방수와 방풍 기능 덕분에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내장된 실용적인 디테일들은 매번 제게 작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구조 활동을 통해 한국 패딩을 경험한 이후 제 동료들은 하나둘씩 한국 패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저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던 것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그들은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자신들의 겨울 활동에 적용하기 시작했죠. 저희 팀의 대장인 요한은 처음에는 한국 패딩의 기능성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유럽산 고급 장비들이 최고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도 한겨울의 혹독한 구조 활동에서 한국 패딩의 놀라운 성능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는 그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그 이후로 한국 패딩에 깊은 신뢰를 갖게 되었고 팀원들에게도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저희 구조대 내에서도 한국 패딩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자리 잡았고, 한국 패딩을 입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농담 섞인 말이 자연스레 나오곤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패딩에 대한 긍정적인 소문이 퍼지면서 제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구조대원들에게도 한국 패딩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제품의 품질과 실용성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이 가진 세심한 디테일과 혁신에 놀라워했습니다. 한국 패딩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가진 섬세함과 따뜻한 배려,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이었습니다. 패딩 하나에도 담긴 작은 디테일들이 그것을 잘 보여줬습니다. 내장된 은박 담요, 구조용 호각, 방수 처리된 지퍼, 적절한 주머니 배치 등은 모두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멋진 기능들이 많네라고만 생각했지만 극한의 상황에서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생명을 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한국 제품이 가진 깊은 철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히 옷을 입는 것 이상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패딩을 통해 얻은 감동과 변화는 단순히 저만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한국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저는 가끔씩 한국 제품의 매력은 뭐야? 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국 패딩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제품은 단순히 좋다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 그 안에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의 기술력과 열정이 함께 담겨 있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한국 패딩에 큰 관심을 보이며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몇몇은 한국을 방문해 패딩을 구매하기도 했고, 또 몇몇은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주문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한국 제품의 품질, 혁신성, 그리고 사람을 향한 배려를 칭찬했습니다. 저는 한국 패딩을 통해 단순히 좋은 옷을 입었다는 만족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별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술과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런 철학은 단순히 패딩 같은 의류 제품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여러 문화와 기술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열정과 철학을 가진 나라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겨울철을 조금 더 특별하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한국 패딩을 경험해 보세요. 단순히 따뜻함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별한 철학과 진심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국 패딩에 대한 경험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